시끄러워요. 재원이 자요. 시끄럽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23단원 명제의 증명에 대해서 뭐 짧지만 간단한. 프리뷰 정도 미리 보기 정도로 살짝 네. 맛만 봤죠.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증명법 중에 하나인 규율법. 규율법이 뭐였냐면은 결론을 부정한 것과 가정 부분이 공존할 수 없다. 좀 여기서는 이제 서로 모순됨을 보인다고 했는데 둘이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 이걸 보여서 결국 맨 처음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 규율법과 그 다음에 후반 부분에 이제 절대부동식이 나왔습니다. 절대부동식은 다 쓰다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그냥 증명하는 걸로 넘어갈 거고 마지막에 이제 산술기하 평균 그리고 커시 슈바르츠라는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규율법과 그 나머지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있으니까 먼저 쓰고 갑시다. 143쪽에 있는 기본 문제 GBC 3-1. 뭐요? 23-1번 문제. 이것도 풉시다 그냥. 다음이 참인 걸 증명하라라는 문제죠. 뭐 굳이 증명 큰 의미 둘 거 없습니다.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도 0 그리고 B도 0이다 를 증명하래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보통? 네. 그치? 제곱제곱해서 0 나오면 뭐 둘 다 0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증명하지라고 할 때 이제 이 문제는 대우를 써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할게요. 앞에 나와 있는 얘를 보통 대전제라고 불러요. 대전제.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우를 구한다, 부정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데나 얘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요 사실 하에서 다음을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내용이 이해가요? 요 사실 하에서 다음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뭐 이거에 대우를 적던 뭐하던 얘를 바꾸진 않고 있다는 거죠. 얘는 항상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 걸 바꿔서 푸는 겁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저게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저게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얘의 부정이 얘의 대우가 뭘까요? 얘가 증명 힘들면 대우로 증명하면 되는데 대우는 0이 면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게 가정이고 이 결론이니까요. 네. 이거 앞으로 당겨봐야 되는데 낫을 붙이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다가. 네. 그러면은 A 0 아니다. 그리고의 낫은 또는이죠.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죠. 네. 그러면은 요게 또 뒤로 와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이게 되겠네요. 대우가. 이해하나요? 대우? 네.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제곱하면 이거 분명히 양수 나옵니다. 원래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제곱은 0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B제곱도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분명히 A제곱, B제곱 둘 중에 하나는 양수입니다. 다시 양수. 그러면 양수고요. 물론 하나는 0이 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가 그래야 하는 뜻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때요? 분명히 0보다 크죠. 이해가요? 네. 하나는 양수일 거고 그거 확실하다. 양수는 확실하고 또 하나는 0이거나 양수이거나 그거 두 개를 더했으니까 절대 0은 안 나오죠. 양수니까. 그럼 성립하는 거네 결국. 그렇지 성립하잖아. 이게 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명제도 참일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을 쓰겠다는 거죠. 크게 의미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우 연습하는 거구나. 이런 스타일은 대우로 증명하는 거구나. 뭐 이런 정도지.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건가? 이미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네. 네. A, B가 자연수일 때 A 곱하기 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여러분이 참인 거 같아 보이죠? 곱해서 짝수 나왔으니까 둘 중 하나가 짝수 아니겠어? 이런 얘기잖아 지금. 네. 이것도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배우.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A, B는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로서 이거는 안 바꿉니다. 이 상황은 기본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면을 기준으로 대우로 쓰면은 요거 뒤로 요거 앞으로 보내는 거죠. A 또는 B가 짝수, 그러니까 이런 거지. A는 짝수 또는 B는 짝수 이런 거야, 그렇지? 네. 이해가? A는 짝수 또는 B는 짝수라는 뜻인데 그럼 그거에 낯은 뭐죠? A 그리고 B가 홀수? 그게 중요한 거야. 보다시피 짝수의 낯은 뭐예요? 짝수가 아니야. 짝수이다의 낯은 짝수가 아니다죠. 아. 무슨 말이냐면은 루트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 짝수이다의 반대 낯은 짝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루트도 가능한 건데 아까 했듯이 이 대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 세계 내에서는 이런 건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때는 홀수. 홀수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대전제가. 이게 있으니까 A가 짝수의 부정은 A는 홀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A는 홀수 그리고 또는이니까 낫을 붙이면 그리고가 되겠죠. B도 홀수 이면 곱한 게 짝수의 부정은 곱한 게 홀수. 홀수죠. 마찬가지입니다. 짝수의 부정은 원래 짝수가 아니다지만 지금은 홀수라고도 상관없는 거죠. 이걸 대신 증명하면 됩니다. 저번에 했었는데 홀수를 다른 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수학적으로 A는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꼴 이해 갔죠? 아, 네. B도 마찬가지의 홀수니까 B도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꼴 여기서 등장하는 M에는 다 정수입니다 원래. 그럼 곱한 거는요 A 곱하기 B를 의미하는 거니까 A 곱하기 B는 뭐냐면은 2M 더하기 1과 2M 더하기를 곱하는 거니까 분배하면은 4MN 더 2M 더 2N 더 1이겠네? 네. 이거를 2로 묶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묶으면 2mn 더하기 m 더하기 n까지 묶이고 뒤에 1은 못 묶여.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홀수란 뜻이죠? 네. 2의 배수 플러스 1꼴이니까. 그러니까 증명했죠. 둘 다 홀수면 곱한 홀수 때 증명했습니다. 이게 참이니까 아 이게 참이겠구나. 이렇게 풀어갑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네. 그냥 아까 그러니까 몰라. 내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좀 증명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뭐야? 대우를 연습한다라는 거죠. 직접 증명이 힘드니까 간접적으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자. 한 가지 주의사항 처음 보는 게 있다면은 대전제라는 거. 대전제 하에서만 여러분 생각하는 거지. 짝수의 부정은 홀수가 아니라 원래는 짝수가 아니다죠 원래는. 근데 대전제 하에서는 짝수의 부정은 홀수 뭐 그런 게 조금 색다른 거겠죠. 이해가죠? 예. 자 23-2번에 1번은 해주셨는데. 증명을 했어요 이미. 예. 그 증명한 거 유튜브에 있지 않나? 네. 저번 시간에 선생님 써가지고 했으니까 그쵸? 있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한 10줄 이상 비워두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2번은 이런 거죠. 1번은 비교해서 하는 건데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서 이거 풀라는 거예요. 그쵸? 2 더하기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이게 조건문처럼 보여요, 이게? 2 더하기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x가 2 더하기 루트 3이면 x는 유리수가 아니다. 보여요? 이것도 그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 더하기 3 이게 가정이고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결론이라고 보면 돼요. 귀류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귀류법이요?
앞에 있는 가정은 냅두고 뒤에 있는 이 결론을 뭐라 그랬어? 이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럼 유리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뭐예요? 유리수이다죠. 네. 그게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2 더하기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임을 보이면 된다 이거죠. 끝. 이해가? 결론을 부정한 거는 유리수이다니까 2 더하기 루트 3 유리수야 라고 놓으면 오 이상하네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오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처음 주장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가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간단해요. 2 더하기 루트 3이 유리수니까 이렇게 쓸까요? 그냥 한글로? 그러면 양변에 20 빼면 뭐가 되죠? 루트 3은 유리수 빼기 2죠? 네. 벌써 모순 나왔네? 왜? 유리수끼리는 뺐을 때. 그래. 루트 3은 분명히 유리수가 아니야. 이건 유리수가 아니야. 네. 근데 이쪽은 유리수거든? 유리수가 아닌 거랑 유리수랑 같다는 거죠. 네. 이상하잖아. 그게 모순인 거죠. 이거 하려면은 여러분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배웠던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내가 수업 때 좀 적었었는데 이거 한번. 저 많이 하셨네. 자, 정, 유, 실. 이게 뭐예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 그렇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연수끼리 덧셈한 건 자연수가 맞아요. 자연수끼리 곱셈한 것도 자연수가 맞아요. 정수끼리는 덧셈도 정수고 뺄셈도 정수고 곱셈도 정수지만 나눗셈은 아니고요. 유리수부터는 다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리수끼리 더하기 빼기 한 건 다 유리수라서 이거 유리수끼리 뺄셈입니다. 유리수죠 이거. 그래서 우변은 분명히 유리수인데 좌변은 루트 3 유리수가 아니네. 뭔가 모순이네. 어떻게 두 개 같아, 그치? 그래서 모순 나왔으니까 결론 얘가 맞다라는 거죠. 그게 귀류법. 그러니까 1번은 대우법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2번은 귀류법으로 증명해보자 라고 하는 증명 방식이고 실제로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엄청나게 긴 풀이의 일부를 주고 빈칸 채우기를 부릅니다. 빈칸 채우기. 기억 들어갈 식, 니은 들어갈 식. 원래 공부할 때는 저렇게 다 쓰는 걸 원칙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술형 주관식을 조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답형에만 익숙해 있어서 서술형 주관식을 전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쓰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글씨를 깔끔하고 이쁘게.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부등식 시작이네요.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이 P가 큰지 Q가 큰지 대소는 어떻게 비교해요? 할 때는 보통 세 가지 방법을 써요. 보면 금방 알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은 두 개를 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0과 비교를 하는 방식이죠. 뭔 얘기야? P에서 Q를 뺐는데 0보다 커. 누가 크다는 얘기죠 이게? P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 이건 뭐 적을 것도 없잖아. 그치? P에서 Q를 뺐는데 값이 딱 0이 나왔어. 그거는 얘기죠. P, Q는 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를 뺐는데 이게 음수가 나오네 하면은 반대로 Q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이걸 써요. 누가 더 큰지 비교하시면 거의 90% 이상은 빼서 비교합니다. 빼서 누구랑 비교한다고? 0과 비교해 이렇게. 0보다 큰지 작은지. 이해 가죠? 네. 그리고 특수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P도 양수고 Q도 양수일 때인데요. 둘 다 양수일 때 이때는 나눈 값을 1과 비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Q의 P인데 1보다 커. 가분수죠 일종의. 네. 그러면
P가 더 크겠죠. 가분수라서. Q분의 P, P라는 게 Q의 내기 1이 나왔어 라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P랑 Q랑 같다는 뜻이고요. 그쵸? Q분의 P를 했는데 1보다 작게 나왔어. 진분수의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거는 참고로 양수일 때만 가능하죠. 음수일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면 무조건 음수 나오니까 보통 양수일 때만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이거는 사실상 거의 문제가 없어요. 이걸로 푼 문제가 뭐 기껏해야 지수가 좀 클 때 잠깐 쓰는 거지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아까 했지 1번이고요. 근데 이 단원을 증명하려면 이 3번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건 얘야. 한 1번인데 이 단어는 3번을 많이 쓸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1번, 2번과 좀 비슷한데 둘 다 양수일 때요. 이렇게 합니다. P가 큰지 Q가 큰지 이거와 P의 n제곱이 크다와 Q의 n제곱이 크다는 같습니다. 양수에서는 이게 돼요. 양수에서는 이게 돼요. 왜요? 어차피 P가 크면은 제곱해도 P가 클까? 왜요?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P의 n제곱에서 Q의 n제곱을 빼는 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될까요? P 빼기 합차. 그래 합차꼴이야. 내가 이거를 이번 주말에 저기 수원 특강하는 애들한테 써봤더니만 아는 애도 있고 모르는 애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A제곱 빼기 B제곱을 인수분해하면은 합차 이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나는 이렇게 써야지 반대로. 그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요? 이거는 공식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A 날까요? 더하기 B의 세제곱이에요? 아니네요. 뭐라고? 아 이거 버그예요. 이렇게 돼요. 네. 그럼 4제곱 빼기 4제곱은요?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제곱의 제곱이다. 그래 그게 맞긴 맞아. 그게 맞는데 난 이렇게 쓸 거야. 왜 이렇게 쓰는지 빨리 캐치를 해야지. 눈치를 채야지. 아 일관성 있게. 눈칫밥 16년 아냐? 눈칫밥 16년 아닌가요?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네. 하나 더 써줄게요. A 5제곱 빼기 B 5제곱은요? 일단 A 빼기. 일단 일단 A 빼기 B. 그리고 A 4제곱. 4제곱. 플러스 3개인데 B 하나. 두. 2개인데 B 2개. 1개인데 B 3개. B 4개. 이해 가요? 이 일관성. 정도면은 네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썼다는 걸 느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번째 거 얘도 원래는 합차로 푸는 건데 이렇게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 거 일부러 그 느낌을 좀 살리려고. 그러면 n제곱 빼기 n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일단 얘가 나올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은요. P n-1제곱 P n-2제곱에 Q 하나 플러스 P n-3제곱이면 Q가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P 하나면 Q가 n-2제곱 Q가 n-1제곱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요? 센스가 있어야지. 이 모든 증명은 조리제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조리제법 안 할게요. 이해 갔죠? 이해 갔죠? 네. 따라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PQ가 양수면 이게 다 양수 아니야? 그렇죠. 어차피 곱셈과 덧셈밖에 없는데? 그치? 따라서 이게 양수면 이게 양수여야죠. 이게 양수면 이게 양수고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대소가 똑같아요. 보다시피 이해 가요? 네. P의 n제곱과 Q의 n제곱은 P와 Q의 대소가 똑같다 이거죠. 이쪽이 무조건 양수니까 이게 양수면 이것도 음수겠네. 이게 양수면 이것도 양수겠고. 이게 양수가 무슨 뜻이냐고. P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양수가 무슨 뜻이야? P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해 가요?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걸 쓸 거야. 너희들은 n제곱도 아니고 제곱만 하면 돼요. 제곱. 다시 말해서
양수인 거 확신하면요. 다음을 증명하시오. 이쪽 증명이 된다 이거죠. 다음을 증명하시오. 이쪽 증명해도 돼요. 양수인 게 확신하면은. 요 단어는 3번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1번이 기본이 하죠. 1번을 알아야 3번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어떤 게 큰지 비교하려면은. 네. 2번은 별로 쓸 일 없고요.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부등식의 기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한다면은 여러분이 직접 알아야 될 것들은 첫 번째 뭐라고? 실수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0, 2, 3. 0, 2, 3. 이해가지. 그쵸. 이건 거의 안 쓰는 거긴 하지만 절대값은 그냥값 이상. 맞죠. 요거 두 개를 기본으로 할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기본으로 지금부터 각종 문제들에 나오는 증명들을 할 겁니다. 여기가 이해 갔죠? 네. 따로 절대 부분식을 쓰진 않을게요. 그거 다 쓰면 여러분 머리 아플 테니까. 대신에 지금부터 산술기하 평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and 코시슈바르츠. 그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코시바르츠. 뭐라고? 뭐라고? 이름이 뭐였죠? 코시슈바르츠. 코시슈바르츠. 뒤. 이름 어디 나오는데? 아. 뒤. 산술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평균들이 다 산술평균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A, B 두 수가 모두 양수라는 가정하에 할 겁니다. A, B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할 겁니다. 0일 때도 물론 돼요. 사실은 A, B가 0이어도 되는데요.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은 0이어도 되지만 보통 양수를 쓸 겁니다. 양수에서 산술평균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너무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뭐야? 더해서 나누기 2. 요즘 우리 아들이 5학년인데 평균을 저걸 배우나 봐요. 평균을. 그런데 하더라고. 아빠 학교에서 하는 거랑 공부방에서 하는 거랑 달라. 평균 구한 거 보면 달라. 뭐가 다른데? 학교는 분수로 알려주고 공부방은 나누기로 알려준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 그래서 내가 그게 그거 아니오 했더니 알긴 아는데 자기도 그게 같은 건 아는데 왜 다르게 알려주는지를 모르겠대요. 역시 5학년이 할 법한 고민인가 봐요. 깝깝하죠? 여러분이 5학년 그 얘기 들으면 깝깝하죠? 내가 여러분 모습 보고 있으면 깝깝해요. 그건 아셔야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수일 때는 이렇게 하고요. 당연히 세 수이거나 네 수인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3개 더해서 나누기 3, 4개 더해서 나누기 4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고등학교 범위까지는 2개짜리밖에 안 배워요. 네. 근데 정석에는 3개짜리가 간혹 나와요. 3개짜리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탐문평 이거고요. 자, 이제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학 평균이요? 기하평균. 아. 등비중앙이기도 한데 뭐 그건 몰라도 되고요. 기하평균. 이게 뭐냐면요. 곱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에요. 저것도 AB 양수예요. 네, 이 전제하에 지금 하는 겁니다. A, B가 하나라도 음수가 있으면 이거 허수 아닙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곱해서 루트.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가 A고 세로가 B짜리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한 변기를 구하시오. 이런 느낌입니다. 뭐라고요? 가로가 A, 세로가 B짜리 직사각형이 있을 때 얘랑 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겠냐고요. 아. 그잖아요. 그렇죠? 아, 네. 이게 기하평균 개념입니다. 그래야겠네. 몰라도 상관없어요. 외우시면 됩니다. 루트 AB요? 여러분이 외워야 할 거는 바로 이 다음 유형이죠. AB가 양수면 무조건 산술 평균값이 기하 평균값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외우시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외우면은 느낌이 안 와요. 여러분은 문자로 외우셔야겠죠? 이렇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이죠. 네. 뭔 말인지 가죠? 왼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산술평균. 오른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기하평균. 기하평균. 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줄여서 그냥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산술기하평균. 그게 그 그거. 평균이란 말도 떼고 그냥 야 산술기하 있잖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산술기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게 원래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지만 실전에서는 또 이런 거 써요. 실전은 2를 곱해서 더 많이 써요. 2를 곱해서. 즉 이걸 많이 씁니다. 실전에서는. 아니, 유용하게. 뭔 말인지 이해가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닐까요? 양변 2를 곱한 건데 그쵸? 실전에서는 얘를 많이 써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외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는 거고요. 이걸 일단 증명해 봅시다. 와, 증명 타임. 증명은 어떻게 할까? 뒤에 가로는 왜 냈을까요? 그거 왜 넣었을까? 뒤에 가로를 왜 이만큼 비워놨을까? 내가 그거는 이제 해야지. 다음 내용을. 증명은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거 증명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 둘 다 양수인 건 이해가요? 네. 좌변도, 왜냐면 ab가 양수이므로, 그치? 문제에서 양수라고 우리가 가정했잖아, 맨 처음에. 그러면 네. 2분의 a 더하기 b도 양수고 루트 ab도 양수일 거냐,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양수잖아, 분명히. 네.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양수인 게 확실하면요, 저거 두 개 안 비교해도 돼요. 저거 두 개 제곱을 비교해도 돼요. 즉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과 루트 ab의 제곱, 이거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해도 돼요. 이해가요? 이해가죠? 그럼 이거 두 개의 대소는 어떻게 비교할 것 같아요? 얘기했죠. 빼서 비교하는 건데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앞에 거 정리하면 뭐지?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 거 이해가죠? 앙? 네. 뒤에 거 제곱하면은요 AB. 마이너스 ab인 거 이해가죠? 네. 이거 4분의 통분해 볼까요 한번? 그러면 a제곱에 요 마이너스 ab를 4분으로 쓰면 분자가 뭐가 돼?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ab인데 아, 4AB인데. 요걸 만나면요 동류형 얘를 만나면요 마이너스 2AB. 그렇죠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 이해 갔어요? 네. 시간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쵸? 이해가 안 가요? 가요? 보시다시피 이게 2분의 a 빼기 b의 제곱 바뀝니다 식이 그쵸? 오. 그러면 어쨌든 실수끼리 뺀 거 나누기 2의 제곱꼴이니까 이게 뭐예요? 0 이상이죠 그쵸? 뭔 얘기야? 뺀 거 제곱끼리 뺀 게 0 이상이에요 그럼 제곱끼리 비교할 때 누가 더 큰 거예요? 왼쪽. 얘가 더 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곱을 없앤 얘네들을 비교해 누가 더 큰 거예요? 왼쪽. 얘가 큰 거죠 증명했습니다 그쵸? 이해가죠? 여기서 정확하게 등호가 될 때가 있습니다. 능과 같은, 0과 같아질 때. 언제죠? A와 B가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A, B가 같으면 이 분자가 0 돼서 0도 가능해요. 즉,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둘이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A가. A가 같을 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부등식에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모양. 산술 평균은 저 모양, 기하 평균은 이 모양. 산술이 기하 항상 이상이야. 두 번째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이건 보다시피 등호가 있는데 분명히 등호는 언제 됩니까? 라고 한다면 두 숫자가 똑같을 때입니다. A랑 B랑 같을 때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보다는 실전에서는 이쪽을 많이 쓰기도 해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등호 성립도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라는 거야. A가 양수야.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건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산술기하 평균 문제입니다. A가 양수야. 이들 숫자 아무거나 상태도 좋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 1억, 조. A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덧셈할 때가 최소가 나올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양수잖아. 양수라며. 네. 역수. 양수잖아. 양수끼리 덧셈하고 있죠. 네, 일단 양수끼리 덧셈하고 있어요. 둘을. 얘랑 더한 게 무엇보다 크거 나왔다? 얘네 둘을 이거 두 개 더한 게 2 루트 곱한 거죠. 이거. 그러면 저게 제일 작. 이것보다 크거 같아요. 항상 말이죠. 오른쪽이 제일 작. 근데 이게 약분돼 버립니다. 루트 안에 4만 남아요. 2잖아. 2. 루트 4는 2. 2 곱하기 2, 4. 우변 전체가 4가 됩니다. 이게 보다시피. 그래서 이런 거죠. A 더하기 A분의 4는 보다시피 4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4죠. 그럼 언제 4가 나오나요? 언제 최소값 4가 나오냐? 즉, 이 등호가 얘랑 같아요. 이 등호가 언제 나옵니까? 하면은 얘랑이 같을 때예요. AB가 같을 때. 즉, A와 A분의 4가 같을 때. 다시 말해서 A제곱이 4일 때. A가 얼마일 때? 플러스 2일 때죠. 이 양수가 있으니까, 그치? 플러스 2일 때. 생각해보세요. 2를 대입해보세요. 2 더하기 2분의 4. 4 나오잖아, 그치? 그때 최소값 4가 나온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이겁니다. 이게 가요, 뭔 말인지?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예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야 산술기하를 푸시오! 이런 문제가 쉽죠. 그걸 알려주지 않잖아, 우리가. 그치? 시험 범위가 1단원만 시험 봐, 2단원만 시험 봐, 이러면 어때? 할만해요. 근데 시험 범위가 1학년 전체야. 이러면 어때요? 할만하지 않아요. 왜? 이 문제를 뭘로 푸는 건지 모르니까. 이해가? 그래서 너희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학원에서 테스트 보고 이러잖아? 되게 좋은 기회야 너희가. 그치? 너희가 언제 그렇게 날 잡아서 시험 보듯이 연습하겠냐? 그러니까 물론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약간 좀 어떤 사람은 실전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연습 때는 더럽게 못하다가 농땡이 부리고 하다가 실제 시험에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쟤는 맨날 노는데 시험은 겁나 잘 보는 거죠.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평상시엔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시험만 보면 막 긴장하고 막 시간 관리 못하고 또 점수 날아가고 이런 친구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 이렇게 시간 재면서 50분 동안 20문제 풀어야 돼! 자, 시험 문제는 랜덤 출제할 거야!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 그치? 학원에서 테스트 보는 거에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대충 보고 말아 이러지 말고. 또 하나, 너희가 분명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3월부터 이제 바로 학교 간 지 열흘 만에 3월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처음 보는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 고등학교에서 보는 수능 같은 시험. 국어가 몇 분이지? 80분인가? 수학 100분이고요. 그 두 개 보고 나면 점심 먹고요. 3교시 영어 보고 4교시 탐구 보고 거의 하루 종일 시험 보잖아, 그치? 하루 종일 전과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영수학까지 다 보는 건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지금까지. 그렇잖아. 니들 기껏해야 뭐 중간고사 기간 동안 하루에 2과목 보고 이러지 않았어? 한 과목 보고 2과목 보고, 그치? 그것도 50분 동안만 꼴랑 45분, 그치? 수학 시간만 100분입니다. 1시간 40분 동안 시험 봐야 돼요. 그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부족할 걸 나중에 하다 보면 2시간인데도 부족해 심지어 수학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게가 많지 않아. 1학년 때 기껏해야 3번이고요. 2학년도 마찬가지로 한 2-3번. 3학년 때도 한 대여섯 번 보겠지. 근데 그렇게 각 잡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보면 애들이 뭐 하는 줄 알아? 찍고 잔대요 그냥. 어차피 시험에 안 들어가니까 찍고 잔다 이거야. 가서 봐봐 한번 얘네 분위기가 어떤가. 학교 분위기가. 그냥 찍고 잤대 그냥. 수학 같은 경우는 얼마나 풀 게 없어. 2시간 가깝게 뭐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노는 것도 지겨우니까 자는 거야 얘들 거기서. 그게 아니지.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연습할 수 있는 난리냐. 그치? 그래서 모의고사도 미친듯이 보는 거야. 죽을까 보고. 열심히 연습하라고. 실전에서는 같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뭐라고요? 코시와 슈바르치. 조합 평균에 나오네요. 네. 거기 나와 있는 산술 기하 평균까지만 고교 범위고 조합 평균은 교육관에서 빠졌습니다. 거기 그런 말 나올 텐데. 없는데. 안 나온다고? 영감탱이가 늙어서 그런가 봐요. 조합 평균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 물론 전에도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시험 범위입니다. 내가 말하는 시험 범위는 표준이 수능에서 말하는 범위를 말해요. 수능 기준은 뭐 하는 거야? 뭐해? 잠 깨고 있어요? 내가 봤다 진짜 영광치 들고 오면 잠길 텐데. 에어컨 드시게요? 아니. 왔어요. 아 맞아. 기타 틀면 사람이. 자, 얘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런 건데요.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한 거,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한 거가 AX 더하기 BY를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대체 어떻게 저런 방법을 근데 보통은 이거 2개짜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3개, 4개, 5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만 되는 게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하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별로 볼 일 없겠지만 적분을 가도 비슷한 게 나오고요. 벡터를 가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정말 쓸모가 많구나 할 정도로 많이 보게 될 건데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왜? 네,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산술기 하나 잘 나오거든? 근데 내가 수능에서 코시 슈바르츠를 푸는 걸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거의. 그러니까 풀 수는 있는데 없어도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능에 거의 100% 기본적으로 연계된다면 저거는 연계 잘 안 돼요. 하지만 내신 시험에 잘 나오거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것도 증명해. 코시 슈바르츠 당연히 증명해야죠, 이 사람아. 증명 꽤. 원래 오리지널 증명법이 따로 있지만 또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단순하게 할게요.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거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뭐라고요? 맞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만나서 전개가 되면은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거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네. 따라서 요거에서 요거 우변에 있는 이거 빼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요걸 전개하면 분명히 A 제곱 X 제곱 2AB XY B 제곱 Y 제곱 이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네. 빼봐. 요거 빼봐. 뭐가 나와? 일단은 A 제곱 X 제곱 지어질 거고 B 제곱 Y 제곱도 지어질 거고 빼면 뭐가 남아?
a 제곱 y 제곱 빼기 2ab xy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남죠 이렇게 그쵸? 이거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아이씨 뭐래? 요거에서 요거를 뺀다고. 요거 빼기 요거 한다고. 밑에 거 빼기 위에 거 한다고. 똑같은 거 지웠으니까 밑에 거 빼기 위에 거 해봐. 요거 제곱 요거 좀 빼고 요거 하냐? 이해 가요 안 가요? 얼씨구? 이해 가요 안 가요? 아유. 저거의 완전 제곱이죠? 이게 ay 빼기 bx 제곱 아닌가 이게? 그지 않아요? 저거 전개하면은 a 제곱 y 제곱 b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abx 아닌가? 이해 갔어 안 갔어? 따라서 제곱이니까 뭐야? 0 이상이죠. 그러니까 뭐야? 요거에서 요거 뺀 게 0 이상이니까 요게 요거 이상이죠. 납득? 네. 네. 뭐? 이것도 A, B, X, Y 양수예요. 지금 이 식을 봐보세요. 전개에서 완전 조금 방금 보였죠. 여기 등장하는 A, B, X, Y는 실수입니다. 이거 다시 적어줄 건데. 이게 갔어? 그러면 여기 등호는 언제 되죠? 등호는 언제 되는 거예요? 같은. A, Y랑 B, X랑 같을 때?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나요 혹시?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을 때 이렇게? 네. 네. 여러분은 이걸로 암기하는 겁니다 원래. 자 쉽게 이제 다시 적어볼게요. 그래서 다시 적을게요. 보세요. 응과 A, B, X, Y가 모두 실수입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라는 걸 조건으로 걸었다면 코시슈바르츠는 보다시피 전개하고 뺀 거밖에 없기 때문에 A, B, X, Y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대신에 부등식이기 때문에 실수에서만 쓸 겁니다. A, B, X, Y가 실수라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거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거 곱한 게 AX 더하기 BY 제곱한 것보다는 커가 같습니다. 이해 가나요? 다음 이때 등호는 언제 생성하느냐? 등호는 요거일 때이긴 하지만 요렇게 외우면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3개짜리 4개짜리 나오면 못 쓸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등호를 일반적으로 언제냐라고 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분의 X랑 B분의 Y 같을 때 이렇게 외워두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코시슈바르츠 어떤 모양이죠? 첫 번째 밑과 첫 번째 밑을 곱한 걸 첫 번째 숫자, 그치? 두 번째 밑과 두 번째 밑을 곱한 걸 두 번째 숫자. 이해가 모양일 때 이해 갑니까? 모양은? 이해 감사합니다. 등호는 어떤 모양이죠? 첫 번째 거 분의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 분의 첫 번째 거 한 거랑 B분의 Y 두 번째 거 분의 두 번째 거. 이해 가요? 두 번째 거 분의 두 번째 거. 요럴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해 갈까요? 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네. 잠깐만요. 예. 이거 못하게 그냥.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이거? 네. 자, 이런 겁니다. 자리 끼워 맞추기 하면 돼요. 보다시피. 요게 여기 있네.
네. 요거는 여기에서 A가 얼마, B가 얼마죠? 2랑 2, 3. 3.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2제곱 더하기 3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한 게 2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에 의하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거란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이해 갔어요? 네. 이 중에 여기가 4라는 건 알잖아 우리가 지금. 그치? 이 앞에 게 얼마인데? 4 더하기 9 13이네? 그럼 좌변이 얼마야? 50이잖아. 왜 40이야? 그래서 52가 이거 이상인 거죠. 이게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무엇의 제곱이 52 이하군요. x의 제곱이 52 이하. 이런 거 아닌가요 모양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다 까먹었어요. 다시 할게요. x의 제곱이 4 이하다. 어떻게 풀죠? x는 1명? 마이너스 2. 이거 아니에요? 안에서 2차 부등식이니까 네. 뭐라고? x의 제곱이 7 이하입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x는 마이너스 7. 이게 어렵니? 아니 이거 들고서 12이요. 이게 이해 가요? 네. 이게 뭐냐고요? 마이너스 루트 52 이상 루트 52 이하 이거 아닌가요? 아, 네. 아, 25. 따라서 2x 더하기 3의 최대값이 뭐냐고요?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루트 50이잖아. 그치? 얼마? 2 루트 13. 이게 답이지 뭘. 이럴 때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분식이라는 걸 씁니다. 나중에 해주겠지만 산술기하는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산술기하 평균은 공식이 이거였잖아. 그치? 네. 산술기하는 이거고 코시 슈바르츠는 이건데 자세히 보시면 힌트가 많이 있을 거야. 첫 번째, 산술기하는 이거 안 썼네? 양수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야. 양수 조건. 이 힌트죠.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힌트예요. 양수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산술기하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요? 양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는 혹시 산술기하 쪽인가? 라고 생각해 접근이 되고요. 모양을 잘 보시면 어차피 좌변은 두 수를 합쳤고요. 우변은 두 수를 곱했어요. 합과 곱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양수 조건이 있는가? 한쪽은 합이, 한쪽은 곱이. 합을 주고 곱을 구하라는 문제인지, 곱을 주고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지. 이게 무슨 말 이해가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실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간혹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는 2차식이죠. x, y에 대한. 그쵸? 네. 요거는 1차식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2차식과 1차식 관계를 물어볼 때 코시 슈바르츠를 많이 써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과 곱이란 말이에요. 그치? 보다시피 합과 곱 관계를 물어볼 때는 산술기하를 많이 쓰고요. 2차와 1차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안 써놨네? 이게 코시인가? 이게 슈바르츠인가? 코시 슈바르츠 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 새끼들아. 알아들어요. 그걸로 두 개를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시험에 나오면 이거 뭘로 푸는 거야? 이 뭘로 푸는 거를 몰라야 돼요. 이거 고1 거예요? 고2 거예요? 수학 상이에요? 수학 하예요? 이건가요? 이거 아실지 몰라야 돼요. 뭐 지금 우리 한참 부등식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증명하거나 산술이거나 코시예요. 어떻게 보면 뻔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종합으로 내버리면은 이게 뭐야? 이런 거 배웠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